여러분 매일매일 뭔가가 격변기에는 확인되는 뉴스, 확인이 안 되는 뉴스, 뭐 정치권은 정치권, 뭐 수사당국은 수사당국, 또는 뭐 이 법조계 인사들은 법조계 인사들 나름대로 믿거나 말거나 확인 안 되는 입 가진 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러운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별을 해서 오늘의 핵심 사안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핵심 사안은 내란죄 특검, 이것이 출범할 것인가 이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뭐 체포조가 오늘 내일 들어가느니 뭐 주말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거야, 다음 주 평일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죄 특검. 이것을 민주당이, 야당 측이 어제 재발의를 했거든요. 이제 발의를 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주 화요일 14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여러분 요즘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거는 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말합니다. 뭐 신문, 뭐 그다음에 시사, 잡지, 방송 이런 것들을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고,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 SNS 이 플랫폼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아무튼 레거시 미디어의 오늘 아침에 전반적인 뉴스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탑 뉴스는 뭐냐? 여야가 합의해서 내란죄 특검을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서 보십시오. 국민일보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속 보여드리겠어요. 동아일보 여야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그다음 서울경제 쌍특검 유현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네. 중앙일보 내란 특검 도입으로 수사권 논란 빌미 차단해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란 특검, 이번에는 독소 조항을 뺐다고 하니 합의를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개 정당이 내놓은 그 내란죄 특검 그 세부 사항을 보면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당이 독단적으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 특검을 그러지 말고 대법원장이라는 제3자가 추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특검 발의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 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무한대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빼겠다. 거부권 행사 안 할게. 그래서 독소 조항 다 뺐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 지난번에 재표결 때 단 2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투표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8명, 10명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유연성이 크다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 정도 독소 조항을 뺐으면 거부권 행사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을 뭐 205명이었던 것을 155명으로 50명 줄이겠다.
또 수사기간을 최대 170일까지 돼 있는 것을 그 20일 쌀떡 잘라내서 150일로 줄이겠다. 또 언론 브리핑을 무엇이든 다 브리핑할 수 있었는데 공무상, 군사비밀 이런 것들은 빼고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걸 보고서 참 국민을 바보로 하는구나. 고양이 쥐 생각하는구나. 수사 인력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인다고? 아이고야, 인심 많이 썼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국정농단 특검 그때 수사 인력이 10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미리 애누리 해줄 걸 미리 다 예정을 하고 205명이나 책정을 해놓고 그중에 50명 깎아주겠다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보통의 특검 때 100명 그 최대 인원이 100명 안팎이었을 때 그 특검에 비해서 50명이나 더 확대해 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장사치 양아치 짓 하려고 그래요. 이게 50명이나 늘린 거지 이게 50명을 깎아준 거냐? 그럼 이게 우리가 원숭이냐? 조삼모사 이렇게 깎아줘. 50명이나 깎아줬군. 아이고 감사해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내란죄 특검의 이전에 없었던 외환죄를 턱 집어넣습니다. 외환죄를. 외부로부터 환란을 불러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외환유치죄.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외국으로부터 환란을 유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 그걸 떡 집어넣은 겁니다. 앞에서는 웃는 낯으로 우리가 독소조항 다 뺐어 그러면서 저 밑에서는 칼로 다시 한번 배를 푹 지르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독소조항을 다 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법에 보면은 뭐 절도범도 잡아내야 되고 강도도 잡아내야 되고 뭐 강간범도 잡아내야 되고 별의별 범죄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사기범도 잡아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의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뭐 징역 30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무시무시한 범죄에는 징역 30년, 징역 50년도 없고요. 그냥 사형 혹은 무기징역. 어떤 이 무시무시한 범죄에는요. 무기징역도 없어요. 그냥 사형이야 사형. 무조건 사형. 이렇게 돼 있는 범죄가 형법 87조의 내란죄, 형법 92조의 외환죄, 형법 93조의 여적죄, 형법 94조의 모병이적죄. 모병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설 제공 이적죄 95조, 시설 파괴 이적죄 96조. 그중에 어떤 죄는 무기징역도 없어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특검이 발동이 돼서 이거는 중간에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유죄라면 이건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겁니다. 여적죄가 뭐냐? 적국과 합세해서 그러니까 적국과 더불을 여자입니다. 적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항적할 때 이것을 여적죄라고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환이 뭐냐? 외국의 세력과 결탁해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NLL의 도발을 유도했다. 북한의 세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에는 적국이잖아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이게 여적죄가 되는 겁니다.
외환죄하고 여적죄는 동전의 앞뒷면이나 비슷한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모병이적죄. 계엄군이라는 군대를 동원을 해서 적을 이롭게 했다. 그런 죄를 내란죄 말고 내란죄 하나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속전속결이 제일 과제잖아요. 지상과제. 왜? 이재명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2월 15일 날이 마지노선인데 그 이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란죄 하나로는 이 불안하거든. 내란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란죄 제2조 내란죄를 보면 말이죠.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이 뭐야? 헌법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그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 이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계엄법에 보면 형법 말고 계엄법에 보면 계엄법도 헌법 제77조가 말하는 법률에 따라에서의 그 법률이 계엄법입니다. 계엄법에 보면은 특별조치권이 있어요. 특별조치권이라는 건 뭐냐?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 모든 자유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 특별조치권입니다. 단체 행동도 중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는 뭐 공수처 수사가 됐든 경찰 수사로 앞으로 넘어가든 특검 수사 때 내란 우리는 계엄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야.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라고 다툼이 벌어지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외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언론 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혐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13가지 혹은 15가지. 얹을 수 있는 건 다 얹어놓는 겁니다. 어차피 정치 쇼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죄 하나만 달랑 해놓으니까 뭔가 안 되겠거든. 그냥 거기 얹을 수 있는 거 다 얹는 겁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 아까 보여드린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내란 특검을 합의를 해서 수사 단맥을 정리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혹시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역제안을 하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를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조건부로 선결 조건으로 내란죄 특검에 합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 왜? 내란죄 특검이 발동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공수처, 경찰, 검찰이 해왔던 모든 수사는 몽땅 특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공수처 혹은 경찰 관계자들은 내란 특검하고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야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별개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아니 경찰이 특공대를 장갑차를 헬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경찰이 끝까지 수사를 한다는, 공수처가 끝까지 수사를 한다는,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끝까지 수사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오늘 내일 사이에 중단이 되고 모두 다 특검으로 이첩해야 된다면 그 체포영장 집행의 명분이 어떻게 존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어제 민주당 등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 내란죄 특검을 재발의를 했는데, 오케이, 그거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어. 그러나 선결 조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를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환죄를 이제 이번에 특검 안에 들먹이면서 해놓은 말들이 우크라이나에 해외 파병을 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평양 상공에 드론을 침투시켰다는 의혹, 그다음에 북방 한계선 NLL에 북한 쪽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 모두 다가 언론 보도입니다. 국회 자체 조사가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의혹들로만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현역 전투병이 파병이 됐나요? 국방부는 정식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